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밤사이 뉴욕장 일단 출발할 때는 우크라이나 이슈를 좀 소화하며 올라가는 듯 했는데요. 네. 결국에는 조금 3대 지수 모두 다 밀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단은 추가 제재 이야기도 나왔고요. 여기뿐만 아니라 이 분리주의자들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군 격퇴를 요청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무력 충돌 가능성이 올라갔습니다. 나스닥이 무려 2.5%나 급락하면서 심리가 좀 많이 꺾였어요. 네, 어제 테슬라도 7% 넘게 급락하는 등 미국 증시에서도 개별주들의 변동성이 상당했습니다. 사실 어제 국내 증시 흐름이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괜히 이런 좋은 흐름에 또 찬물을 끼얹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도 됩니다. 어제 또 나온 소식들 많잖아요. 새벽에 나왔던 소식들 하나씩 좀 판으로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의회가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미국에서는 러시아가 전면전 수준으로 침공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와 독일을 이어주는 가스관을 제재한다라는 속보도 전해지면서 뉴욕 증시 역시나 잘 나가다가 하락 반전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존에서 1월 CPI도 전년 대비해서 5.1% 증가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일단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도 조금은 더 격화되는 모양새고 또 물가지표까지 역대 최고 수준 기록했다라는 이야기 들려왔으니 오늘 우리 장 어떻게 소화할지 좀 걱정됩니다. 다만 이 리스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리스크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우리 선에서 할 수 있는 거에 좀 집중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객관적으로 한번 살펴보죠. 어제 조선주가 사실 시장의 가장 매력적인 흐름을 보였잖아요. 네. 대우조선해양,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까지 줄줄이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조선주뿐만이 아니라 기자재 쪽까지 같이 움직였습니다. 엔진, 피팅, 본행제까지 함께 올라가는 흐름이 확인이 됐습니다. 하지만 2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해서 주가 상승률 놓고 보면 조선사들이 조금 압도적으로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데요. 수정 앵커, 제가 왜 2월 14일부터 이 수익률을 계산했을까요? 혹시 AS 아닌가요? 맞습니다. 좀 이런 와중에도 저희가 네. 확실히 피력할 건 피력해야 되니까 2월 14일에 저희가 조선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속에서 찐수혜주는 결국 조선주가 아니냐라는 코멘트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결국에는 이 사태가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러시아를 통해 이 가스관을 통해서 가지고 오는 천연가스보다는 LNG로 운반하는 게 늘어날 것이고 실질적으로 그런 데이터가 나오고 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고요. 그때 당시에 신영증권이 더 이상 찌질한 수주하지 않는다라며 조선사 지금 고민 없이 비중 확대해라라고 했던 리포트를 소개해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현대중공업은 그 다음 날부터 단 하루도 내리지 않고 올라가는 흐름 나왔고요. 조금 여러 가지 불안한 시장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흐름이 뿌듯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지금 이 시장의 가장 핵심이 무엇인가를 한번 들여다볼게요. 결국 조선사를 둘러싼 핵심은 이겁니다. 12월 달에 러시아가 이 야말에서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을 한번 차단을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럽의 가스 가격이 정말 치솟았었죠. 이런 식으로 러시아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통한 가스관을 잠궜다 풀렀다 하면서 갑질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유럽에서는 당연히 거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지금 이 조선사는 그 가운데서 수혜 기대감을 갖고 있는 거죠. 네, 이 가운데서 한국이 수혜를 볼 거라는 게 바로 지금의 포인트입니다. 맞아요. 그게 지금 한국 조선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는 건데요. 넘겨보실게요. 일단은 조선사 필두로 해서 지금 계속 LNG선 발주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게 주 맥락이고요. EU에서 특히나 최대 많은 발주량을 내놓을 것이고 그 발주량은 당연히 LNG선 발주 기술력 갖고 있는 한국이 딸 것이다라는 겁니다. 작년에도 전체 LNG선의 87%를 국내 조선사가 수주를 했었고요. 올해도 지금 수주를 해 나가고 있는데 한 달 반 사이 동안 수주한 게 무려 17척입니다. 지난해 전체 물량의 30%에 달하는 물량이기 때문에 속도가 조금 상당히 빠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조선주 살펴볼 때 체크포인트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주, 가격, 경쟁, 유가인데요. 수주,
LNG선 수주 우리가 대다수합니다. 그리고 과거 저가 수주 물량 이제 다 털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LNG선 가격 2016년도 이후 최고치까지 성과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죠. 경쟁, LNG선은 중국과의 기술 격차가 가장 크게 나는 선종이고 수익도 높습니다. 그리고 유가는 보너스 느낌인데요. 해양 플랜트 발주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저유가로 해양 플랜트 발주가 없어서 그동안 불황을 겪었던 조선사들 해양 플랜트까지 살아나면 플러스 알파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이번 일이 마무리돼도 그러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가 잘 봉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세계에서는 LNG가 천연가스의 이 수입을 다변화하고 싶어하는 움직임은 나올 것이라는 거죠. 계기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사 지속적으로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게 그 포인트가 되겠죠. 근데 원가라던가 좀 부담 요소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아요. 원가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네. 부담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용 후판 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건데요. 후판 같은 경우는 선박 제조 원가에서 15%에서 2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부담일 거고요. 사실 지난해 후판 가격 올려서 조선사들이 올해는 내려줘라고 하려고 했는데 원재료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이번에는 동결만 해줘도 고마워지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원가 부담이 있고요. 또 러시아와의 갈등이기 때문에 러시아 쪽에서 수주 취소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국내 빅3 수주 잔고에서 러시아 수주가 LNG선 7척입니다. 이게 또 하나의 리스크가 되고 또 생산 여력이 있느냐도 점검이 좀 필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조선주 오늘 어떤 질문을 던져볼까 고민을 했는데 단기 급등 부담이다. 이제 팔아야 되느냐? 아니다. 장기 랠리 초입이다. 라고 봐야 되는지 시각 정리 좀 해보고 싶고요. 조선주를 사야 되냐 아니면 기자재 쪽을 선택해야 되냐. 기자재를 선택하게 된다면 본행제냐 엔진이냐 탱크냐 부품이냐 오늘 또 다양한 질문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섹터 얘기해봤고요. 다음은 좀 종목 이야기죠. 네, LG전자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제 LG전자가 새로운 이슈가 나왔습니다. 12년 만에 태양광 패널 사업과 이별한다라는 소식이 네. 전해졌는데 작년 4월 달에는 26년 만에 모바일 사업부, 스마트폰 사업부를 접는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기도 했었죠. 선택과 집중을 원칙으로 하면서 성과가 나오지 않는 사업을 정리하고 핵심 사업과 미래에 집중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세하게 공시가 나온 것들 좀 정리를 해봤는데 언제부터 하냐면 이런 고객사들의 AS도 있기 때문에 2022년 6월 30일자로 태양광 패널 사업을 종료한다라고 밝혔고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가격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데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좀 프리미엄 사업 쪽으로 프리미엄 모듈 위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글로벌 태양광 시장이 중국 쪽의 저가 제품의 판매가 확대되면서 아무래도 가격 경쟁에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인플레이션, 원자재 비용이 올라가면서 폴리실리콘을 비롯한 원자재 가격들의 부담까지 작용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 어떻게 하는지도 나와 있는데요. 태양광 패널 사업의 인력을 900명을 재배치한다라고 밝혔고 IT와 로봇 같은 새로운 먹거리에 집중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조금 의아했던 게 사실 저희가 LG전자 얘기를 정말 많이 해왔었는데 태양광 패널에 초점 맞춘 적이 없어서 인지를 네. 잘 못하고 있었거든요. 도대체 얼마나 태양광 패널이 나빴길래 이 사업을 버리는 건지 궁금해요. 네, 지금 그래프 한번 볼 텐데요. 다음 페이지 보시면 얼마나 부진한 성적표를 받았길래 라는 걸 제가 준비해 봤습니다. 네. LG전자의 태양광 패널 매출은 2019년에 1조 1천억 원대에서 2020년에 8천억 원대로 뚝 떨어졌고요. LG전자의 태양광 패널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2019년 1.6%에서 2020년부터는 계속해서 1%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향후 사업의 불확실성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또 증권가에서는 한편으로 실리를 선택했다라는 입장에서 이번 결정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대신증권에서는 2022년
비즈니스 솔루션 부문에서 수익성 개선으로 연결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B2B를 다루고 있는 BS 부문에 이 태양광 패널 사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DB금융투자에서는 그래도 봄은 오고 있다. 적자 사업을 2개나 정리했으니까요. 봄은 오고 있다라고 보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18만 원 유지하는 식으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요즘 LG 같은 경우는 선택과 집중을 정말 에너지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에 네. 모바일 사업부 때 냈고 이번에 또 태양광 쪽 때 내고 하는 건데 모바일 사업 뗐을 때는 사실 굉장히 호평이었는데 주가는 그 뒤에 어땠는지 단기 반등했던 걸로만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이번에도 그렇고 지난번도 그렇고 차트 흐름 어떻게 나오나요? 네, 차트 다음 페이지에서 보실 텐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작년 4월 5일에 모바일 사업을 철수한다라고 발표를 했고 주가는 정말 단기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실적에도 반영이 됐죠. 네. 적자 부분이 해소가 됐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2021년 7월에는 LG전자와 마그나 인터내셔널의 합작사가 출범됐습니다. 이때도 역시나 주가는 거의 17만 원 선 가까이 올라갔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주가가 쭉쭉쭉 떨어지면서 박스권에 갇히게 됩니다. 주가는 이때 대비해서 23%가량 하락한 수준입니다. 결국에 지금 인플레이션,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공급망 이슈로 전장 사업 부문의 턴어라운드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 집중적인 핵심적인 이유인데요. 약 24분기 연속으로 적자를 기록했던 스마트폰 대신에 네. 집중하겠던 전장 사업 부문이 9년째 적자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에 관건은 이 전장 사업부의 턴어라운드다라고 증권가는 얘기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아직까지 박스권에 갇혀있는 주가를 보면서 주주분들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좀 혹을 2개를 떼어냈는데 앞으로 LG전자의 좀 향방은 어떻게 보는지 그리고 목표 주가 증권가에서 얘기하는 수준까지 갈 수 있는지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오늘 한번 꼭 여쭤봐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 그래서 결국엔 태양광 패널 이쪽 접으면 OCI가 수혜 보려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네. LG 같은 경우는 LG전자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트레이딩 매매는 또 괜찮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잠시 후에 좀 추가적인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자, 철강주에 대한 흐름도 좀 점검을 해볼게요. 어제 뜨거웠던 건 조선주입니다만 철강주도 모처럼의 상승세가 좀 포착이 됐습니다. 다만 대형 철강사가 아니라 중소형 철강사 중심으로 탄력도가 조금 더 좋았다라는 점 확인이 됐죠. 철강주 볼 때 우리가 봐야 되는 변수들 정리를 해보면 글로벌 공급과 수요 체크를 해야겠죠. 일단 글로벌 수요, 경기가 살아나야 수요가 늘어날 텐데 오미크론이나 실물 경제에 대한 평가가 지금 불확실하죠. 그러니까 수요 애매합니다. 공급 부분은 중국이 양을 지나고 나서 3월 달에 얼마나 공장 돌리고 인프라 투자하는가 그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역시나 지금 뭐 당장 이렇다 할 체크는 어려울 것 같고요. 원자재 가격은 올라가고 있죠. 철광석, 원료탄, 그리고 철 스크랩 가격까지 다 올라가고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국내 수요와 공급 같은 경우는 국내는 사실 중국에서 이 탄소 배출을 줄이려고 이 중국 수출 증치세 환급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국내로 들어오는 물량 자체는 조금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요. 수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네, 글로벌 수요 공급과 원자재 가격은 그래도 예측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네. 국내 쪽은 어떤가요? 국내는 지금 역시나 예측이 좀 어렵지만 그나마 좀 들여다볼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철강 제품을 쓰는 곳들입니다. 철강사에게 전방 산업이 되겠죠. 건설 같은 경우는 일단 대선 이후에 주택 공급 늘리는 기조로 가는 거는 명확할 것 같은데 역시나 원자재 가격 상승이 부담되고 있는 상황이고 조선 쪽은 그래도 맑음입니다. 조선용 후판 계속해서 쓰임이 있을 것이라는 거고요. 가전은 역성장 예상되는 상황이라서 이번에 철강 제품 이쪽에서는 기대가 조금 낮은 상황이고요. 자동차 쪽은 자동차용 강판 가격은 올라가는데 차 생산 자체가 좀 적은 상황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조선을 빼고서는 약간 중립적인 상황이라서 이것도 좀 체크가 필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인 내용은 그렇습니다. 철강 쪽에서도 비용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넘겨보시면 원료탄이나 철광석 가격이 올라가고 물류비가 부담이 되고 있다라는 상황. 그러면 모든 섹터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건 이걸 가격 정가를 잘 하냐입니다. 일단 철강사들은 열심히 가격 정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가격을 올렸거나
아니면 3월 1일부터 올릴 것이다 라고 소식이 나온 곳들인데요. 철스크랩, 냉연도금, 강관제품, 강판, 철근까지 가격 인상의 이야기는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도 있지 않을까요? 아, 그쵸. 사실 피크아웃 우려로 여지껏 주가가 많이 눌렸던 건 네. 맞고요. 그리고 지금도 있죠. 그리고 성장주 대비해서 일단 시장에서 관심을 주지 않고 있다는 것도 네. 이 주주 입장에서는 답답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주주 환원책이나 뭐 신사업이나 이런 게 나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포스코나 현대제철 등에서 신사업 얘기를 계속 꺼내놓고는 있어요. 넘겨볼까요? 그게 바로 수소 쪽이건 혹은 2차 전지 소재 생산이나 리사이클링 사업이던 뭔가를 내놓고 있는데 사실 이건 지금 즉각적으로 매출이나 이익단에 반영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성장의 한 스푼 정도로 생각을 하면서 포인트를 잡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철강주 자체에 대해서 지금 관심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선택지에 넣어야 되느냐부터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오늘 조선 철강 다 한 번씩 더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체크포인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네, 오늘장 체크포인트. 지금 미국에서는 4분기 GDP 수정치가 나오고 1월 신규 주택 매매가 나옵니다. 또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나오고요. G7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응 방안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이것도 그렇고 오늘은 또 국내에서 금통이 있죠. 동결 전망이 우세하긴 한데 인상 가능성도 열어둬야 되고요. VC라고 골프 IT 기업이 신규 상장하는데 신규 네. 상장주 관심 두시는 분들 체크하시고요. 어제 장 마감 이후에 또 셀트리온, 레키로나주 정부 측에서 치료제 효과 좀 떨어진다 해서 공급 중단 얘기가 나왔어요. 오늘 장중에 어떻게 반영될지 한번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다뤄볼 게 정말 많습니다. 부지런히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지금부터 함께 시작하시죠. 욕심내서 수많은 질문을 던지기 위해서 또 부지런히 달려보겠습니다. 김진만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 오늘 또 저희 질문 굉장히 많거든요. 빨리 가볼게요. 앞서 브리핑 보셨잖아요. 이 조선과 조선 기자재가 어제 사실 급등이 나오면서 굉장히 반가운 시세 분출을 해줬는데 요 며칠 흐름이 상당히 좋았단 말이에요. 요거 어느 정도 의미 부여하고 있을까요? 네, 뭐 워낙 설명을 앞에서 잘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간단 코멘트만 해도 될 것 같을 네. 정도로 너무 잘해 주셨는데 저는 이런 이제 틈새 시장 공략이 좀 주요했다고 봅니다. LNG 관련된 이슈는 오히려 우크라이나 분쟁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일부 주요 섹터였는데 그간 워낙 많은 수주 잔고에도 불구하고 저평가 구간이 계속적으로 있었어요. 아무래도 이제 주요 LNG 선에 대한 수주보다는 후판 가격에 대한 인상이 조금 주요한 이제 리스크로 존재를 했기 때문에 그간 상승률은 제한됐는데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이 모두 장기 이평선을 돌파를 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당분간 시세 분출이 가능하고 오히려 지수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단기간의 상승 여력은 조금 더 존재를 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워낙 이제 어제 강했던 대형주들을 추가적으로 공략을 해도 좋은데 어제 오늘 나스닥이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네. 이건 시장의 혼조세가 어떻게 될지는 저도 예상하기가 좀 힘들어서 시초가 매수보다는 중반 이후에 어느 정도 회복할 때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규 매수도 충분히 가능은 하지만 대신 손절 라인을 좀 타이트하게 잡아주시는 게 좋고 만약에 LNG 쪽이 좋다면 밑에 기자재 부품주들은 조금 더 강한 탄력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기자재 쪽 공략이 조금 더 주요해 보인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자재도 분야가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어느 쪽이요? 저는 전체적으로 다 LNG 그 안에서 엔진 쪽도 좋고 그 안에 들어가는 본행제 쪽도 굉장히 좋은 게 발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밑에 있는 이제 수주 발주는 더욱 더 늘어날 수 있기 네. 때문에 저는 전체적인 섹터가 다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탱커 이런 데도 다 보냉제도 들어가니까요. 뭐 조선 업종이 개선되면 늘 기자재는 따라가기 마련인데 그래도 좀 종목으로 추려주세요. 네, 저는 두 종목 일단 가져와 봤는데
동성 화인텍과 HSD 엔진 두 종목이 공략 가능하고 동성 화인텍은 뭐 LNG 운반선 내에서 이제 초전 본행제 사업을 하고 어제 동성 화인텍과 비슷한 이제 본행제 사업을 하는 종목도 정말 강한 시세를 분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세 여력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요. HSD 엔진도 마찬가지로 대형 선박용 엔진 관련주입니다. 이제 막 올라오고 있는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은 있고 단기 목표가로는 1,500원 정도는 단기 목표가로는 10,500원 정도는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HSD 엔진이 단기 목표가 네, 1,500원인 네. 거죠? 알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뭐 장 초반에 변동이 나올 수 있으니 중반에 조금 소화해 나가는 과정을 보고 조선주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LNG에 대해서 좀 긍정의 시각을 두시는 분들이라면 요 본행제나 HSD 엔진 업체 좀 잘 지켜보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선주 들여다봤고요. 일단은 뭐 시장이 어지러울수록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점 포인트고요. 다음은 LG전자요. 전 태양광 패널 사업을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다는 것도 몰랐어요. 네. 근데 그거 저희가 이렇게 모르니까 이제 네. 버린다라는 건데 요거 버리고 나면 정말 선택과 집중인 거잖아요. 네. LG전자. 사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LG전자가 갖고 있는 모멘텀 자체는 괜찮은데 현재 왜 대외적인 상황이 그렇게 녹록치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이제 뭐 가전 쪽 좋은 거는 다 알고 네. 뭐 1분기 최대 실적 거둘 것으로 전망했는데 그거는 지금 주가를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 정도가 지금 이제 최대 실적이 현재 주가를 유지하는 거고 저는 전장 사업 분야에서 좀 드라마틱한 성장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뭐 실제로 이제 적자 부분은 축소를 하고 있으나 적자뿐만 아니라 흑자로 전환을 해서 조금 더 매출이 많이 올라가야지만 이제 사실상 LG전자를 상승할 수 있게 주가를 상승할 수 있게 하는 주요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작년부터 이제 전장사업부가 흑자 전환을 기대를 했는데 계속 실패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실패를 했고 올해도 사실상 올해 혹은 이제 연말까지는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차량이 생산이 안 되는데 네. 어떻게 전장사업부가 클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대감이 내년 또 한 1년 정도 미뤄지게 된다면 올 3분기 정도 주가의 추임새를 좀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아직 현재 주가 상황은 매력적이지 않으나 만약에 LG전자 전체적인 파일을 좋게 보시는 부분이라면은 현재 주가는 충분히 공략해볼 만한 구간이라고 보고 이제 뭐 무작정 다 사시라는 게 아니라 만약에 LG전자 투자에 좀 매력도를 느끼시는 분들은 현재 주가도 충분히 매력 구간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급할 건 없겠네요. 일단은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LG전자를 뭐 장기로 끌고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자리도 매력적이긴 하나 조금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도 좋을 것 같다 얘기해 주셨어요. 사실은 지난해만 해도 올해는 LG전자 전장사업부 완전 턴어라운드하고 괜찮아질 거야 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이 기대가 밀리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작년부터 제가 LG전자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만은 못 봤던 부분이 이제 좀 반대입니다. 가전 쪽 좋은 거는 워낙 시장이 많이 알고 네.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LG전자가 계속 가끔 상승 나왔을 때가 이제 나왔던 뉴스가 애플과 관련된 뉴스가 맞아요. 나오기 때문에 이게 피로감이 누적이 되면 주가가 못 갑니다. 근데 계속적으로 불확실성한 기대감에 주가가 올랐다는 거는 그만큼 정말 받아야 될 정말 재평가를 받아야 될 부분이 못 받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엄청난 성장보다는 안정적인 성장을 좀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현재 주가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또 갇혀 있었던 거군요. 일단 LG전자에 대해서는 좋긴 좋은데 급하지 않고 좀 천천히 사업부의 개선이 나타나는 걸 보고 접근하자라는 의견입니다. 자, 다음 섹터는 철강주예요. 어제 중소형 철강주들 중심으로 조금 강세 움직임이 나왔는데요. 철강주 해석이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이 원자재 상승도 있고 철강 제품 근데 가격은 올라가고 수요와 공급은 다 뒤섞이고 사야 되는지 뭘 사야 되는지 너무 어려운 섹터예요. 네, 사실 인플레이션 관련주가 한 번 시켰고 작년과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철강도 사실 충분히 더 움직여도 될 만한 상황이긴 한데 이제 사실상 포스코나 현대제철 같은 대형주가 올라가야지 정말 긍정적으로 섹터 자체가 올라간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른 종목들을 보시면 사실 이게 뭐 정말 철강주의 대세를 바꾼다는 종목보다는 그냥 순환매 입장에서 철강도 충분히 인플레이션 관련주로 철강 가격 올랐기 때문에 오른다라는 그런 이유로 올랐기 때문에 일부 그런 상승도 있는데 저는 포스코와 무조건 현대제철 두 종목이 오르지 않으면 섹터 자체의 상승보다는 단발적인 회복세 정도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두 종목이
올라줘야 되는데 실적이 정말 좋았습니다. 포스코도 그렇고 현대제철도 그렇고 실적 되게 좋았는데 저평가 구간은 충분히 맞아서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고 이 공략 구간은 올 상반기 정도는 공략이 충분히 가능한 게 지금 중국 경기 둔화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이 만약에 실제로 좀 경기를 좀 재개하기 위한 노력으로 바뀌게 된다면 철강 수요는 더더욱 늘어나고 실제로 철강 수요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뭐 차량도 그렇고 생산이 안 되다고는 있지만 이미 철강 가격과 이미 나오고 있는 생산가 가격은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철강주는 저는 지금 자리 충분히 공략 가능하고 웬만하면 대형주 위주의 공략이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섹터 자체 뭐 개선보다는 네. 지금 뭐 현대제철이나 포스코가 못 가지고 있으니 만약에 공략하더라도 현대제철, 포스코가 살아날 때 공략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말씀을 드리면 섹터 자체가 살아나기보다는 사실 유동성이 포스코가 올라야지 밑에 종목들이 조금 더 많이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공략을 할 거면 실적이 눈앞에 보이고 그래도 올해까지는 피크아웃이 조금 더 딜레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공략이 조금 더 좋을 것 같다는 말씀과 함께 중소형주는 개별적인 이슈로 조금씩 올라가는 게 많기 때문에 저는 sek터 공략을 할 거면은 포스코나 이제 현대제철 쪽으로 공략을 하시고 만약에 뭐 이제 특수철강이죠, 뭐 열강판이나 이제 그런 쪽으로 공략을 하실 거면은 그 부분만 공략을 하는 기업을 공략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투자 성향과 또 투자 전략에 따라 조금 선택지는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철강 섹터 자체에 대해서 공략해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형주 중심으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자, 집만 스픽 한번 들여다볼게요. 코너 속의 코너가 되겠습니다. 개별주 장세를 공략할 안정적인 종목은 저희가 딱 원하는 거예요. 어떤 게 안정적인 종목이에요? 네, 사실 섹터 공략을 계속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제한된 부분이 좀 있어서 이제 보면은 개별주적인 상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개별주 공략도 충분히 유효할 것 같아서 네. 이제 하나하나 뜯어서 이제 한 종목씩 가져서 몇 종목이? 세 종목 종목이요. 가져왔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세 종목 가져와봤고 현대 로템, SD 바이오센서, LNF 세 종목 다룰 거고요. 현대 로템 보시면은 이제 외국인 수급 최근에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바닥권에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즉 이제 이익이 개선되는 종목들이 이런 장세 때에 한번 사보면은 이제 주가가 턴 어라운드 할 때 반드시 강하게 오르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현대 로템도 마찬가지로 본업과 부업, 이제 방산 쪽과 철도 분야 양쪽 다 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 외국인 수급을 바탕으로 했었을 때 충분히 공략 가능한 신규 매수 공략 가능하다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어서 단기 목표가는 한 21,000원 정도 시초가 공략도 가능한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장이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시초 공략보다는 조금 이후에 트렌드 보고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로템이었고요. 다음 종목이 ST 바이오센서. 네, 이제 오늘 한 20만 명 전후로 아마 해서 나올 것 같고 이제 네. 확진자 수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진단키트 수요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바이오센서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최근에 바닥권에서 이제 수급이 좀 포착이 됐고 이 부분은 단기간 이제 턴어라운드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늘어나는 확진자 수 거기에 추가적으로 쓰이는 진단키트 수는 SD 바이오센서의 주요 실적에 바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SD 바이오센서 현재가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단기 목표가는 한 6만 원 정도. 최근은 좀 이제 방망이 좀 짧게 잡고 한 10% 정도의 이제 단기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릴 수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종목 다 목표가를 일단 짧게 주시긴 하셨는데 안정적인 종목인데 목표가는 왜 이렇게 짧아요? 그리고 ST 바이오센서는 꼬리가 막 있어요. 네, 이때 SD 바이오센서 턴이 충분히 가능을 한 게 일단은 그간 대장주 휴마시스를 필두로 해서 이제 피로감이 많이 누적이 됐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현재 주가는 충분히 기대감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근데 실적은 그만큼 나올 수밖에 없어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되돌림목을 공략이 가능하다. 다만 시장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 목표가는 짧게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윗꼬리가 많이 남았다는 게 네. 사실상 시장이 그만큼 어려웠다는 반증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단기간 목표가는 짧게 가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현대로템과 ST 바이오센서 그리고 마지막 종목이 LNF였죠. 네, LNF 죠. LNF는 요즘 외국인 수급이 좋더라고요. 네, LNF가 이제 에코프로비엠 쪽에서 빠지는 수급이 오히려 반사수혜를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매 분기 정말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에코프로비엠도 좋은 종목이긴 한데 아직 노이즈가 해결이 안 됐고, 근데 LNF는 그만큼 좋은 종목임을 증명하고 있어서 이렇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이제 기업의 개별적 이슈가 아니면은
정말 좋은 회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 추가적으로 이제 테슬라향 이제 뭐 직납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충분히 다음 이제 분기에 충분히 이제 실적으로 좀 전망이 될 것 같고, 만약에 또 시장이 회복이 된다면 2차 전지 대장주로 충분히 등극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단기 목표가로 한 22만 원 제시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시초가 공략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한 40분 뒤에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종목 중에 그래도 요게 제일 지금은 조금 더 촉이 오는데 이런 거 없을까요? 단기간 공략하실 거면 정말 이제 SD바이오 센서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로템이나 이제 LNF 같은 게 아무래도 주가 영향을 좀 받기 때문에 주가 혼조세가 지속이 되면은 조금 더 옆으로 가다가 갈 수 있고요. 이제 단기간 오히려 이런 수급 공백, 지수가 어려울수록 사실상 테마성 이슈에 네. 돈이 몰리기 때문에 SD바이오 센서가 가장 시세는 먼저 분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말 다양한 섹터 그리고 개별 종목에 대한 전략까지 함께 나눠봤습니다. 김진만 팀장님 오늘도 수고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